캐나다 북부의 깊은 심장부 맥켄지 산맥의 최남단에 전설에 쌓인 신비한 지역인 나하니강에 계곡이 있습니다. 최초의 백인 탐험가들이 모피를 찾아 카누를 타고 시골로 노을을 저어오기 훨씬 전에 현지 원주민들은 이곳에 넓은 정박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계곡이 항상 존재하는 안개처럼 악의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나쁜 것들이 만연한 사악한 지역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원주민 사냥꾼들이 용기, 어리석음 또는 절망의 자극을 받아 도전을 위해서 계곡으로 방황했습니다. 다행히 겨우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밤에 그들의 동포들이 모닥불 주위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에 이 생존자들은 계곡을 배회하는 악령과의 만남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곡의 벽을 깎아 만든 동굴에 사는 무시무시하고 털이 많은 거인 종족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창백한 피부에 족장이 이끄는 이 원시적인 종족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쭉날쭉한 산과 거친 숲, 그리고 으스스한 안개가 있는 땅인 이곳은 18세기 후반에 유럽 탐험가가 도착하기 전 이미 데네족이 있었습니다. 최소 1만 년 동안 이상 니아니에 살았던 데네 사람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신화 속인 생물, 그리고 숨겨진 열대 정원 및 강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길하지만 딱히 뭐라고 단정짓기는 더 어려운 나하미 계곡에서는 대체로 으스스한 느낌과 함께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네 전통에 따르면 고대 나하니 계곡에는 나하라고 알려진 호전적인 유목민 부족이 거주했습니다. 나하는 리아드강과 맥켄지강 주변 저지대의 데네 정착지를 습격하기 위해서 자주 산에서 내려온 사나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침략을 여러 번 겪은 이후 데네 용사 일행은 나하 캠프를 약탈할 의도로 그들을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천사들은 흩어져 있는 그들의 천막을 발견했고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손에 들고 그들 진영으로 돌진한 데네 용사들은 적들이 그곳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허공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악령과 거대한 식인종에 대한 모든 그들에게 전해온 이야기가 문득 머릿속에 재빨리 떠오르자 데네 전사들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저지대를 향해서 두려운 퇴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시는 나하를 보지 못했습니다. 1800년대 초 모피 상인들은 강상류와 나니어기의 하류에 각각 위치한 2개의 교육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장소와 숙소에서 이 강인해 보이던 개척자들은 그들의 고객이었던 데네족들로부터 나하니의 공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1823년에 한 용감한 항해사가 이 외딴 계곡을 탐험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급류 때문에 강상류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듬해에도 비슷한 원정에 착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897년 여름 캐나다 유콘에서 엄청난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북부의 굴착지로 향하게 되었고 여러 루트 중 하나가 엘버타주 에드먼튼에서 시작된 고된 육로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위험한 여행을 시도했던 766명 중 소수는 남쪽의 나하니 강을 통해 훨씬 더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적어도 2명은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원주민들이 기피했던 안개 낀 계곡에서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콘에서 부자가 되는 데 실패한 용사들은 다른 곳에서 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한 탐광자들 중 다수는 나하니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무수한 개울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굴 작업에서 돌아온 일부 사람들은 맥켄지 산맥 어딘가에 숨겨진 나온 같은 계곡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로 북부 교육소와 술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머문 이 계곡은 1년 내내 눈이 내리지 않았으며 계곡을 흐르는 수백 개의 부글부글 끓는 온천 덕분에 열대 기후라는 것이었죠. 짙은 안개로 뒤덮인 계곡의 흙은 검고 비옥하며 무성하여 이국적인 녹지의 장관을 이루는 다양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북극 아래는 사냥꾼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에덴 같은 낙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수한 방목 조건으로 인해서 야생 사냥감들이 가득했고 한 탐사자의 이야기로는 이곳에 살고 있는 무스와 술록 그리고 사냥들이 너무나 잘 모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갔던 사냥꾼과 탐방자 중에서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명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이곳은 거대하고 외진 매우 황량한 지역이며 잘 알려진 협곡과 함께 동굴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높이의 2배에 달하는 폭포 등 매우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둡고 강철 같은 산의 첨탑이 안개를 뚫고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나아니 국립공원은 이곳이 캐나다라기보다 마치 반지의 제왕 이야기 속의 모르도르와 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공원은 나아니강의 급류를 정복하거나 등반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에 도전하는 용감한 여행자들이 보트나 수상 비행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뚫을 수 없는 숲과 산이 방문객들의 나아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곳은 멋져 보이기만 하는 공원이 이곳의 위협적인 풍경과 걸맞게 매우 무시무시한 전설에 가려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인해 나아니는 머리 없는 자의 계곡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유령이 출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으스스한 이름처럼 머리 없는 자의 계곡은 설화와 전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곳의 외딴 위치 덕분인지 일반적으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동물도 이곳에서 번성합니다. 곰과 늑대, 들소, 술록, 부엉이, 심지어 무서운 전설 이야기와 함께 이 광대한 지역의 산과 평원, 가뭄비나무, 그리고 사시나무 숲도 니아니에 매료된 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험과 광부, 비행기 조종사 및 감히 이 불길한 지역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곳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추상적인 것은 나아니의 하류로 내려가면 인간이 사라지고 앞서 언급한 듯이 부족조차 흔적도 없이 신비롭게 사라지며 계곡의 온천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거인이 있으며 그 셈이 만일 마르게 된다면 파멸의 전조가 되는 악의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아니 계곡과 관련된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들어본 미스터리는 머리 없는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4년 이 지역의 금에 대한 소식에 이끌린 프랭크와 윌리 맥클레오드 형제는 엘버타주 에드먼튼에서 니아니 산맥까지 여행하여 금이 있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 기차와 배,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하여 그들은 겨우 그곳에 도착했고 그해 후반에 금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운이 나빠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때때로 최악의 경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족하지 못한 형제는 1905년에 다시 나아니 산맥으로 두 번째 탐험을 떠났지만 이후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1908년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이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의 또 다른 형제인 찰리 맥클레오드가 그곳을 수색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활한 계곡 속의 강가에 있는 한 야영지에서 그는 결국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두 개의 해골이었으며 발견된 야영지는 돌아오지 못한 프랭크와 윌리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식도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머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잘려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총을 향해 팔을 뻗은 채 누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침대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것처럼 담요가 그의 다른 형제에게 던져지듯 얹혀 있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계곡은 죽은 자의 계곡으로 그리고 냇물은 머리 없는 자의 냇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공원에서 죽거나 실종된 것은 그들 맥클레오드 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하던 스코틀랜드인 엔지니어 또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었고 유콘의 시골 광부였던 마틴 요르겐센도 1917년에 비슷한 운명을 맞았던 것이죠. 요르겐센은 자신이 나한이에 있는 동안 하나의 편지를 집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이러한 소식을 알려온 이후 그는 영원히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그의 오두막이 불에 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맥클레오드 형제처럼 소름 끼치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경찰의 보고서에서는 머리가 없는 죽음을 모두 그들이 직접 확인했고 신비로운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범행일 것이라고 보았지만 골드러시 시대의 특징적인 탐욕과 경쟁 그리고 거친 지역에서의 잔인하고 위험한 고립의 현실은 여전히 나한이의 일부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하틀링에 져서 황금의 강, 꿈의 강에서 말한 것처럼 나한이에 대한 불길한 조언을 받았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바로 강 아래는 빌어먹을 정도로 좋은 곳이지만 또한 멀리해야만 하는 좋은 곳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후 캐나다 신문에 의해서 요르겐센의 시신에 대한 발견과 맥클레오드의 처참한 운명이 결합되어 남이 계곡의 머리 사냥꾼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맥클레오드 광산의 신화와 함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백 명의 탐광자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으며 이는 곧 황금 덩어리로 가득 찬 북극 아래의 엘도라도라는 나한이 계곡의 명성과 결합된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왕립의 캐나다 기마경찰의 수많은 다른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발을 디딘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급류와 접해 있는 불길한 지옥의 장례식 산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나한인의 특성 때문에 민감한 생태계 또는 대내 원주민의 문화적 중요성을 이유로 방문객들에게는 일부 지역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하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이곳에서의 죽음들은 나한이 국립공원이 지닌 미스터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1만 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대내족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 전해진 이야기들은 매우 풍부했습니다. 숨겨진 열대 정원이나 신화 속의 생물, 공원의 온천과 석회와 구분 속에 숨어있는 정령에 대한 설화 이야기들 말이죠. 게다가 대초 지역의 추장 이야기에서는 간따, 즉 레비케트 온천의 고대 거인이 온천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인이 공원을 돌아다니든 아니든 간에 대초족에서 있어서 온천은 행운을 위해 그곳에 담배와 같은 재물을 남기는 등의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의 샘물이 가득 차면 상서로운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공원에 UFO의 목격과 기타 이상한 빛들이 보고되었고 공원의 금지된 지역에서는 빅풋 활동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거인들이 현재까지 그 어딘가에 남아서 빅풋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한이 계곡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식하는 신화적이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찾아 계곡에 들어와서 겨우 운 좋게 살아남은 토착 사냥꾼들이 전하는 이야기 중 하나에서 계곡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악의 영혼도 있습니다. 나니 계곡의 악령은 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으며 춥고 바람 부는 밤에 비명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인들은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나니 계곡에 살면서 레비케트 온천에서 그들의 식사를 유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토착 더 사냥꾼들과 원주민들은
나니 계곡의 메머드, 마스토돈, 선사시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흔적은 눈과 개울바닥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니의 특별해 보이는 야생은 과학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탐사로 인해서 북부 환경이 점점 황폐해지는 가운데 학자들은 사실상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이 광활하고 매혹적인 처녀 황무지를 연구를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내내 나니에 들어갔던 전문학자 중 일부는 그가 겪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가지고 원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의 이야기는 지역의 일화들과 함께 새로운 나니의 전설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나니 계곡에 진입한 이들 지질학자와 박물학자들 대부분은 그만 사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사고를 겪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나니 계곡은 마치 이누이트 신화의 섬뜩한 괴물을 연상시키는 매우 거대하고 외로운 늑대 같은 생물의 고향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와힐라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었고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암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라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송곳니를 가진 생물은 약 8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어체로 일명 고음개라고 불리는 뼈를 부술 정도의 고대의 육식성 포유동물의 후손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일라의 신체적인 묘사가 현대 팀볼프의 선사시대의 친척인 무서운 늑대의 그것과 더 가깝게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일부 사람들은 와힐라가 나니의 많은 불가사의한 죽음과 실종 사건에 서로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크룩이라고 불리는 생물도 있었는데 그들 또한 나니 지역 주변에 있는 작은 인간의 모습의 생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짧고 털이 많으며 반쯤 벗은 모습으로 목격이 보고되었고 무스가죽 들보를 입고 돌곤봉을 들었으며 길고 검은 수염을 길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생물은 지역의 데네족에 의해서 누크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털이 많은 이들은 오래전에 데네 조상들이 말했던 동굴 거주 식인종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탐험하기 어려운 미지의 장소이며 마치 북부의 에덴처럼 여겨지는 곳인 나하니. 나하니가 제가 하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멀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거대한 회색곰과 알 수 없는 생물들, 그와 함께 깊은 협곡에서 울부짖는 악령 때문에 이곳을 피하고 있었으나 이 잊혀지지 않는 다른 세상처럼 여겨지는 나니의 이야기들은 자연 그 자체인 무서운 공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야생의 땅에서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은 마치 탐험가들이 항상 대답해야 할 것만 같은 사이렌의 노래였던 걸까요? 오늘은 골치 아픈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볼까 하다가 그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곳 나니 지역을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가서 경험하는 것은 매우 많이 다를 것이며 아름답게 보이는 대자연일수록 그곳에서의 체험은 여러분들도 아시듯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더욱더 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구독과 공유,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